이기흥 회장의 삼성생명 이재용 선포, 안세영 위한 법적 고소, 소문실체 터졌다. 대한체육협회장 결국 사퇴.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인해 불화설이 불거진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이 불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안세영 선수와의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감독은 위원회에 출석해 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엔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며 대표팀 시스템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협회는 오늘 내부인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한 첫 회의를 열었지만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제 얼굴의 분칠, 배드민턴협회와의 갈등은 안세영 탓, 조사위, 김 회장 입맛대로 차려. 16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협회는 5일 안세영 선수의 발언 이후 한 번도 대책회의를 열지 않다가 7일 김 회장이 한국으로 귀국한 뒤 6명이 부회장단과 30명이 이사 등의 임원진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임원 대다수는 진상조사위가 언제,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 대부분은 출석 통보를 사실을 듣고 나서야 진상조사위원회의 존재를 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배드민턴계는 협회가 제 얼굴에 분칠하는 식의 조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 국가대표팀의 선수 관리 부실로 책임을 돌려 본질을 흐리려 한다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이 확산하자 협회는 15일 출입기자단 알림 문자를 통해 변호사 2명, 교수와 협회 인권위원장과 감사 등이 포함된 5명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1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라고 알렸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원을 놓고도 제19 챙기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집행임원들과 상의도 없이 조사위원을 선임한 데다 3명이 외부 인사에 더해 2명이 내부 인사로 임명된 인권위원장 이 씨와 감사 박 씨는 김 회장과 친밀한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회장이 국고 보조금 사업을 위한 용품, 셔틀콕을 구입하면서 페이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김 회장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속기록으로 남겨둬야 하는 이사회, 대의원총회 회의록도 회의 참석자들이 요청했지만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20일 대의원총회에서는 산하연맹 회장이 소신 발언을 했다가 회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박탈당해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소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인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일부 시도협회장 등 임원진을 파견하는 과정에서도 이사회 지난 7월 17일에서 구체적인 파견자 명단과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역시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진상조사위원회가 김 회장과 친밀한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의혹은 김학균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의 발언으로 더욱 확산하고 있다.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진행된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한 김 감독은 안세영이 협회에 선수 관리 및 훈련 방식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그거는 모르겠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라고 부인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이하문체부는 협회가 전날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관 위반을 지적하고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지적한 이유에 대해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7일 김 회장이 귀국한 뒤 이사회를 소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본다 라며 밝혔다.
최근 협회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수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봤다. 또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닷새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은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에 참가하기 위해 18일까지 출국해서 이달 25일까지 현지에서 체류해야 해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며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 민법 제37조를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3. 제발 레알 가지 마. 바짓가랑이 처절하게 잡았다. 구단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 제한 플러스 최소 연봉 320억. 영국의 팀토크는 15일 한국 시각 리버풀이 트렌트 알렉산더 아널드를 지키기 위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알렉산더 아널드는 지난 2016년 리버풀 유소년팀을 거쳐 프로에 데뷔한 성골 유스 중 한 명이다. 리버풀에서 리그 우승, 리그컵 우승, FA컵 우승,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트로피를 모두 들어올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우측 풀백으로 꼽힌다. 계속해서 리버풀과 함께할 것이라 예상됐던 알렉산더 아널드이지만 위르겐 클롭 감독의 사임으로 변화의 불씨가 커졌다. 알렉산더 아널드는 현재 리버풀과의 계약도 1년 남은 시점이기에 재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이적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알렉산더 아널드의 상황에 주목한 팀은 바로 레알이었다. 주드 벨링엄에 이어 킬리안 음바페 영입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갈락티코 3기 출범을 앞둔 레알은 우측 풀백 포지션에 다니 카르바알의 후계자로 알렉산더 아널드를 고려했다. 압도적인 기량을 고려하면 관심을 보이기에 충분하다. 리버풀에서 풀백 포지션으로 활약하며 탁월한 킥 능력, 뛰어난 전술 이해도,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선보였기에 카르바알의 후계자를 찾는 레알 입장에서는 이적을 추진할 만한 선택지다. 독일의 빌트도 레알은 알렉산더 아널드를 풀백으로 원한다. 아널드는 새로운 단계를 위해 이적을 원한다고 알려졌다. 레알은 그를 데려오려고 할 것이며 카르바알도 나이가 들고 있기에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팀토크는 리버풀이 알렉산더 아널드를 잃는 것은 재앙이다. 이적료를 벌지 못한다면 더욱 그렇다. 리버풀은 이제 알렉산더 아널드와 구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선수와 구단 사이 논의에 진전이 있었으며 향후 몇 달 내에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리버풀에서 현재 가장 높은 주급을 받는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다. 살라는 무려 주급 35만 파운드, 약 6억 원을 수령 중이다. 알렉산더 아널드는 현재 18만 파운드, 약 3억 1천만 원을 수령 중인데 살라 이상의 주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연봉으로 1820만 파운드, 약 320억 원을 뛰어넘는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레알의 유혹을 차단하기 위한 리버풀의 핵심 선수 지키기 작전이 시작됐다. 아르네 슬롯 감독 선임으로 새 출발을 준비 중인 리버풀에게 알렉산더 아널드는 절대 놓쳐서도 안 되는 선수다. 4. 그를 이적시킨 건 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고백. 토트넘 후스퍼는 20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영국 레스터에 위치한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라운드에서 레스터시티를 상대한다. 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뜻밖의 인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바로 토트넘 성골 유스 출신으로 약 9년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활약한 윙크스였다. 구단 아카데미를 거쳐 지난 2014년 1군 무대로 콜업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점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팀에서의 입지를 넓혀나갔다.
2018에서 19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발돋움했다. 직전 시즌, 발목 부상을 당한 탓에 시즌 초반은 경기에 나설 수 없었으나 해당 시즌 리그 26경기 한 골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토트넘 역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준우승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치렀다. 실질적 포지션 경쟁자인 탕기 음돔벨레가 영입된 2019-20 시즌에도 입지는 단단했다. 물론 시즌 중반 불안한 경기력으로 주춤하긴 했으나 주로 3선 미드필더 역할을 맡으며 팀의 중원을 책임진 윙크스였다. 그러나 2020에서 21시즌부터 점차 힘을 잃어갔다. 이전까지 보여줬던 조율, 전진 패스 능력은 온데간데 없었고 무색무취의 미드필더로 변모했다. 누누 산투,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2021에서 22시즌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지난 시즌, 이탈리아 삼프도리아로 임대를 떠났으나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채 토트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023에서 24시즌을 앞두고 레스터시티로의 이적을 선택하며 토트넘과의 오랜 동행을 마쳤다. 챔피언십 2부 리그 무대에 입성한 윙크스는 곧바로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레스터의 PL 승격에 일조했다. 2023에서 24시즌 최종 기록은 48경기 2골. 승격이 확정된 후 윙크스는 우승은 내 커리어에서 항상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즌이었다. 매 순간을 사랑했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토트넘과의 재회를 앞두고 있는 윙크스. 짧게나마 그와 함께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윙크스가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것은 단순히 변화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그는 레스터에서 환상적인 시즌을 보냈고 올해 PL 무대에 복귀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선수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